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큼지막한 기사가 실렸네요. 과잉 규범에 짓눌린 신피로사회. 피로사회란 말은 어떤 책에서 나와서 아주 유명했던 말인데 여기 앞에 신피로사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주 52시간 SNS 익명 폭로 등 자유침해 사회 불신이 심각하다 이런 진단을 했고요. 직장 내에서도요. 새로운 규범을 놓고 갈등이 급증하는데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상급자에 대해서는 꼰대, 하급자에 대해서는 꼴통이라고 지칭하면서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어서 서로가 퇴사 충동을 느끼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래서 신피로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다음 시험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최근에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라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살짝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68세부터 수급 등 개편 논의에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900여 건에 달해 그러자 장관이 나서서 의견 수렴하는 건지 하는 걸 뿐이지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여론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국민연금 얘기인데요. 조선일보인데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처럼 정부가 지급 보장 이렇게 명문화를 추진하겠다. 지금 아무튼 정부가 뭔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요. 뭔가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가 그냥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은요.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메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 이 규정을 노찰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달 말 평양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요. 그래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일보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제목을 썼네요. 이달 말, 8월 말이네요. 평양에서 열린다.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면 쭉 한번 읽어봤고요. 저와 함께 오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종웅 동국대 연구교수,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를 옮겨서 신문 읽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지금 방금 일면에서 제가 두 가지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안에 반발 청원 들끓어 서울신문인데요. 지난 금요일쯤에 기사가 살짝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논의 중인,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살짝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2038년부터는 1세씩 연장. 지금은 65세인데 이거를 1세씩 연장해서 68세부터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2033년까지 보험료를 4%포인트 인상한 검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은 좀 더 내야 되고요. 연금을 받는 시기는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발 나오네요. 50세 후반이면 직장생활 힘든데 언제 10년은 그럼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 이런 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옆에 기사 하나 보죠. 이런 불만이 더 나오는 이유는요. 국민연금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올 들어 0%로 곤두박질. 헌두도 이 지경은 아닐 겁니다. 자, 내용 좀 자세히 보죠. 고령화 여파, 고갈 시기 빨라졌는데 기금 운영 책임자는 1년째 공석. 더 오래 내고 늦게 받을 돈이면 차라리 없애라. 청년층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그리고 이 부분, 이 수익률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수익률은 0.49%로 곤두박질 쳤다.
지난해까지는 그나마 좀 나았답니다. 근데 올해는 아주 엉망이랍니다.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은 지난해 26.31%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1.18을 기록했습니다. 손해를 본 거네요. 늘은 게 아니고. 자, 최경선 논설위. 이 국민연금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나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들으면 사실 화가 나겠습니다. 일단 왜 이 시점에서 저 얘기가 나오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마다 예. 국민연금 기금이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5년마다 점검을 해야 예. 이게 얼마나 모자랄지 남을지를 갖다가 중간 점검을 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17일 날 발표할 것이 5년에 따른 예. 정부의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5년 전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예. 국민연금이 지금 5년 만에 해보니까 예. 3, 4년 더 빨리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출생률이 낮아서 예. 나중에 연금을 낼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을 부양할 역할을 할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인구 변동에 따라서 연금이 빨리 예. 고갈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 운영을 잘못해서 고갈이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5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 3, 4년 빨리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럼 그 고갈되는 시기를 늦추려면 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국민들이 반발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운용을 제대로 하면 예. 지금 630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예. 1%만 수익률을 높여도 6조 원이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1% 수익률을 높이면 고갈 시기가 5년이 늦어집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이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민기금 운용본부장이 1년째 공석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을 하면서 예. 운용 잘하던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그만둬 버렸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다 이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운용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데 대한 대책.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국민들은 자기가 적게 받는 것도 문제 있지만 예. 상대적 빈곤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몇 배 더 받거든요. 그런 데는 잘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면서 예. 국민연금은 조금 고갈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적게 받는 돈을 더 깎겠다고 그러면은 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하는 추세거든요. 예. 일본도 지금 그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예.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왜 없냐 이거죠. 화면에 오늘 신문에 만평들이 참 국민연금 관련 실렸는데 좀 몇 가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봉으로 보이냐? 국민연금이 커다란 호랑이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이게 왜 여기 와 있지라고 개혁안을 약간 뒤늦게 뭔가 방울을. 지금 호랑이 목에 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복지부가 너무 작습니다. 저 손으로 어떻게 달겠습니까? 다음만 평 또 보죠.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욕설이 나왔습니다. 어유, 이 갑바바 아직도 짱짱하네. 국민들은요, 지금 지쳐서 뭔가 좀 쉬고 싶다는데 국민연금 쪽에서는 아직도 튼튼하다면서 일 좀 더 하라. 그리고 돈 좀 더 내라. 아마 이런 느낌으로 만평을 그렸습니다. 김철 교수님. 예.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정부의 무슨 확정안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이 나오고 권고안처럼 돼서 그 부분 큰 틀은 유지가 될 텐데 정부가 너무 쉽게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특수연금은 이제 굉장히 예. 구체적인 집단들이 이제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발도 대단히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예. 그런데 반면에 국민연금은 굉장히 이제 누가 누군지도 이제 알 수도 예. 없고 또 예. 이렇게 이제 조직화되기도 어려우니까. 워낙 많은 분들의 관련이 돼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가지고서는 이제 자꾸 예. 접근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정부가 지금 일의 순서나 방식이 있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체계라든지 이런 등의 문제들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굉장히 국민 설득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국민연금이 몇 년도면 고갈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가거나 또 저 수령 연령대를 늦추자라고 하는 사안수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도 다루고 여러 가지
벡터까지 가는 뭐 이렇게 미적분도 좀 보는 이 수학 수준으로 가야 예. 이 사람 마음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건데 물론 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지금 알려진 내용이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고요. 정부가 꾸린 위원회에서 그냥 권고한 정도 형태로 나온 거지만 큰 틀이 과연 바뀌겠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예. 거꾸로 고갈이 되니까 돈을 뭐 더 내게 하고 늦게 주자라고 하는 접근보다는 어떻게 이제 그 국민연금이 진짜 실제 받을 네. 수 있냐라고 하는 국가 신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 신뢰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국민 설득 속에서 예. 신뢰도도 높인 가운데에 이제 그 연금 체계라든지 이런 액수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좀 이게 다른 수준이나 차원에서의 접근 이 부분들을 좀 정부는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봅니다. 김주혁 교수님. 네. 지금 얘기를 신문도 보고 여기 두 분의 말씀도 듣고 보니까 그럼 과연 지금 정부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이게 5년마다 이걸 다시 살펴보게 돼 있는데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 5년 뒤에는 더 가혹하게 국민들한테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추세라면. 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은 예. 앞으로의 향후의 설계 문제와 관련해서 실사구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미 지금 기존에 있어 2003년, 2008년, 2013년까지 예. 정치권 또는 집권 세력이 국민적 저항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뒤로 밀었던 거죠. 미루고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미뤄둔 거죠. 당장 지금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네.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고. 예. 또 하나는 저는 관료들이 진짜 혼쭐이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 내용을 보면 당신의 예. 아름다운 60대가 보일 것입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요. 엄청나게 좋은 예를 들면 연금제도인처럼 설명을 합니다. 아름다운 어떤 게 보인다고요? 60대요. 아름다운 60대. 근데 지금 아름다운 국민들은 60대가 보인다.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60대가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 나온 요 지금 알려진 안대로라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68세로 늦춰지거든요. 네네네. 60대가 다 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통받는 60대가 될 건데 지하철 광고에 나오는 건 아름다운 60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계속 뒤로 폭탄을 돌려 막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는 토론을 해야 된다. 방법이 별로 많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예, 예. 이제 국민이나 관료들도 이 사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고 예.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서로의 양보 지점을 찾지 않게 되면 예. 저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를 비판의 칼날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2003년, 2008년, 2013년 여야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예, 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어느 정당이 어느 정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풀린 문제 분명히 아닌 거고 예.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제적인 실사구시적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자고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적어도 이 정부가 좀 그 문제만큼은 좀 약간은 좀 피해를 보더라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진솔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꽤 몇 번 한 이 소위 말해서 공론화위원회, 뭐 공론조사 이럴 때 이게 또 필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좀 더 깊숙하게 시간을 두고 뭔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공론화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오. 저기 보시듯이 예, 저 국민연금에 연금 빼면 국민이거든요. 저 예. 방어를 달아야 되는데 예, 저거 글쎄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부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 이게 예. 5년마다 지속적으로 예. 뭐 재정 계산을 해 오지만 예. 이게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사실 고갈시가 앞당겨지면 뭔가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지속적 안정적 지급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법에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 이제 올해만 해도 62세부터 받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5년씩 계속 늘어나 가지고 저만 해도 이제 제가 64세 때 받게 되고 그걸 더 늘려서 68세 때까지 늘리자는 그걸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몇 세 때 받게 되는지. 제가 68년생인데 어. 64세 때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입 기간도 60세에서 64, 5세까지 늘리자는 예. 겁니다. 그 결국 뭐냐면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보고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수급 개시 시점을 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또 좀 많이 분노하는 이유가 예. 타연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예. 이런 타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그렇죠. 고려해봐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연금 고갈을 어떻게 책임질 수는 없고요. 예, 예. 다만 기금 운용 측면에서 이걸 독립적으로 좀 운용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불거졌던 뭐 인사에 관여한다든가 예. 이것이 아니고 또는 뭐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스튜어드십 코드인가요? 예. 그 뭐 주주권 행사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인사 구성을 하고 기금 운용을 해야 된다.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뭐 이걸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이 주겠습니까? 예.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건 지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다음에 보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보전해 주는 거는 큰 재정에서 조금 떼서 주지만 국민연금 보전은 사실상 어렵단 말이죠. 이것이 한 20년 후에는 예. 2천억 원까지 된다는 예,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 운용의 독립성 통해서 운용의 수익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도 타격받지 않는 이런 상황 조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인데 참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영선 의원님. 예, 제가 공론화에 대해서 한마디만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무책임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공론화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반대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문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은 공무원 연금은 더 빨리 받고 더 많이 받고 예. 국가에서 책임까지 져줍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럼 공무원들은 그렇게 편안한 노후 생활을 맞고 일반 국민들은 예. 고단한 노후 생활을 맞으라는 거냐 이런 차별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이 연금 문제를 공무원에게 계속 맡겨놓으면 예. 공무원 연금은 계속 더 빨리 받고 더 많이 주고 국민연금과의 이 차별화 문제를 공무원들이 해결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서 빨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나가는 이웃나라 일본은 10년, 20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예. 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예.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공론화 과정이 이 문제만큼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이 연금을 본인 것처럼 생각해서 본인도 적용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한 번 볼 거 한 두세 번 더 보겠죠.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사회 기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은 약간 의문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좀 자칫 또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서울대도 화장실 몰카 발칵. 화장실이요. 남성용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됐군요. 교내 1,700곳 모두 조사한다. 자, 워마드, 이른바 이 페미니즘 관련 단체, 그리고 굉장히 좀 과격한 단체로 알려져 있죠. 워마드에 2주 전부터 몰카 게시글, 서울대 남자 화장실과 관련된 몰카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학이 오늘 고발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5월엔 고려대와 한양대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면요. 극단주의 여성 사이트 워마드에 서울대 화장실 몰래카메라 게시글이 올라와 서울대가 학내 화장실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윤기찬 변호사. 이게 사실이면 처벌 대상이 되겠죠, 분명히요? 예, 어떻게 됩니까? 그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고요. 사실 저게 유포까지 되면 지난번에 영장 쳤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예.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예. 그 똑같은 사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기사의 취지가 이게 워마드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울대 화장실에 몰카 촬영한 거는 그 촬영한 거대로 예. 워마드에 이런 걸 게시하는 거로 인해서 마치 저번에 그 문제 제기했던 그분의 미러링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한 것만큼 그대로 같은 수법으로 또 이렇게 갚아준다 그런 거죠, 미러링. 그러니까 주장의 정당성을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예.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담론은 맞지만 성차별하지 말자라는 담론은 맞지만 방법상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역시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강남 여고의 쌍둥이 자배 동시에 문과 이과 1등. 공부 잘하는군요. 그런데 여기입니다. 아버지가 그 학교의 교무부장.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여기 보면요. 지난해 1학년 때 각각 121등과 59등을 하던 자매가 올해 들어선 갑자기 문과 이과 1등을 했답니다. 열심히 한 건가요? 아니면 일단 노력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학부모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합니다. 여기 보면요.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에서 현직 교무부장 C씨의 쌍둥이 딸. 이래서 문제가 되네요. 교무부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 주장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두 학생이 인근 유명 수학학원에 다니면서 상위권 반에 속한 것도 아니다.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니었는데 동시에 전교 1등을 차지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학부모들은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부모인 C씨, 교무부장인 C씨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두 딸은 민족사관고와 외고 진학을 자사고 준비를 했다는군요. 준비를 했을 만큼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지만 A는 입학 후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나 열심히 해서 된 것이다. 뭔가 조금 개운치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도 아주 애매한 상황.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상규명을 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가 잠깐 있습니다. 이걸 뭐 논평하기도 뭐하고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최영선 의원님. 일단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조사가 시급합니다. 예. 이것이 워낙 예민한 문제라 일단 해당 학생들이 느낄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 학생들 참 억울하겠네요. 엄청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이 빨리 조사를 해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예. 확정짓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랐으니까 빨리 교육청이 와서 진짜가 뭔지를 밝혀주는 게 근데 한 가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예. 저 교무부장께서 뭐 그 시험 문제를 외워서 가르쳐 줬는지 여부를 떠나서 예. 문제는 학부모가 그 결제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학부모가 시험 문제를 보게 된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학부모라면 결제 라인에서 배제가 되거나 이래야지 이건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이른바 옛날 만약 상피제도 예. 그러니까 혹시 오해를 본인 스스로 받기 위해서 일부러 회피하셨어요, 피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를 잡아서 이거 분명히 뭔가 고쳐야 돼요, 시스템을. 안 그러면 오해 소지가 있죠. 쌍둥이 두 자매가 공부를 그냥 갑자기 너무 갑자기 잘해갖고 이런 또 오해가.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예, 일인데요. 예. 사회가 누가 전교 1등하고 그러면 뭐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의혹이 있다. 제가 갑자기 1등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지금 체계의 교육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일명기사 매일경제 일명기사의 신피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뭐 규범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 하나하나 계속 의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진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과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강남에서 뭐 성적이 올라갔다 뭐 예. 했다. 이거 자체에 뭔가 어떤 의혹이 담겨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거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이거 좀 한번 크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잠깐 의문 정도 되는 사건이라 했는데 한 번씩 하셔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커져 버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예, 표피적인 교육교수님. 문제인 건데요. 예를 들면 임신을 할 때부터 좋은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 예를 들어 줄 세우기 교육 구조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정신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일정한 정도의 비합법적인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왜냐하면 그 아들의 평생을 그 자식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모가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관행적으로 깔려 있는 교육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항상 어느 때나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는 진짜 그야말로. 근데요, 이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뭐 1등하고 그런다고 나중에 남은 인생을 엄청나게 잘 되거나 잘 살지 경우도 많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